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29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최은영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으로 왔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기치 않게 상처를 받아 마음의 빗장을 닫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바로 이 책이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내게 무해한 사람 소설집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있습니다. 그 단편을 우리가 하루하루 한 편씩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편인 그해 여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 때문에 겁을 먹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이경이 문득 수희와 함께했던 그 뜨겁고 아팠던 그 여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주인공 이경과 수희의 그 동성 간의 사랑인데요. 이 두 사람은 운명적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경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수위가 찬 공에 맞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망가지고 코피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경은 주저앉아서 울고 수위는 놀라운 얼굴로 다가가서 이제 안경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안경을 이제 고쳐 쓰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그 안경을 맞췄을 때 그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친해집니다. 친해지고 또 그 일을 계기로 18 찬란하면서도 서툴렀던 시절에 두 사람은 서로 가장 가까운 유일한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경과 수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워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모습과 닮아 있어요. 공감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예쁜 유리컵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서 매일 만지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다 깨뜨리면 어쩌지 하고 조마조마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열장에 넣어두고 멀리 하게 되는 그 마음 혹시 이해되시나요? 수희와 이경의 감정도 비슷했습니다. 수희는 자신의 아픔과 현실의 무게를 이경에게 온전히 들키고 싶지 않았고 이경 역시 수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가가는 법도 상처를 보듬어주는 방법도 서툴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해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에게만큼은 내가 가장 초라하고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과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먹먹하고 아련한 감정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과 각자의 삶의 무게, 그리고 마음과 달리 어긋나는 타이밍 속에서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소중한 사람에게 과연 무해한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상대방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서투른 방법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소설처럼요. 그런데 이 소설 그 여름은 그 서툼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도 참 아프고 어렵구나 하고 과거에
과거를 가만히 안아주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침묵했던 기억, 잘해주고 싶었는데 서툴러서 미안한 마음, 이렇게 서로 어긋난 순간들이 페이지마다 다 녹아 있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이 소설의 표제작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그걸 접목시켜 보면 동성연애는 무해하다는 그거를 알리기 위한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는 존재들, 즉 이 소설 속 이경과 수희가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 여리고 순수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서로를 온전히 품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는 이토록 무해한 두 사람을 향해서 가혹한 시선과 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휘두릅니다.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다는 그 이유로요. 이들은 그래서 유해한 존재로 낙인 찍고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결국 진정한 유해는 어떤 걸까요? 바로 잘못된 시선 아닐까요? 결국 이경과 수희의 사랑은 이렇게 파국을 맞고요. 타인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냉혹한 사회적 폭력임을 이 작가는 역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은영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는 이들의 아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서로에게 전부였던 존재들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또 이들이 사랑을 사회적 잣대로는 재단할 수 없는 고요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이 소설을 쓴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다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꿈꿔요. 하지만 사실 그런 관계는 쉽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저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는 마음, 또 상대방의 세계를 너무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스포가 될까봐 자세한 줄거리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감명 깊었던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대목을 몇 개만 살짝 읽어 드릴게요. 손가락 하나 잡지 않고도 조금도 스치지 않고도 수희 옆에 다가서면 몸이 반응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수희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떠세요? 사람이 사랑을 막 느낄 때 그런 감정이죠. 그 다음,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경은 들어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 내즈라는 단어를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성을 좋아한다는 그런 왜 동성을 좋아하면 은밀하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뉘앙스 그런 거, 또 아이들에게 좀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한테 좀 조롱, 놀림받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알고 있기에 조금은 두려운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희가 이렇게 해요. 조심해야 한다고 수희는 말했다. 같이 다니더라도 딱 붙어 걷지 말고 운동장 스탠드에서도 떨어져 앉자고 했다. 그런데도 자꾸 몸이 수희에게 다가갔고 그럴 때면 수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이경을 바라봤다. 이거나 그렇게 말하고 뚝 떨어져서 걸어가는 수희의 뒷모습을 볼 때면 이경은 버려지고 무시당한 것만 같은 기분에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경은 이런 버려지는 느낌, 그런 게 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면서 이경은 많은 일들을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수희의 단단한 사랑을 받고 나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에 대한 판단이 예전만큼 겁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든든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경과 그 수희의 그런 좀 이경은 조금 잘 살아서 대학을 갔고 수희는 대학을 못 가고 이제 그 축구 세계라는 게 제한되어 있어서 대학을 못 가고 직업학교를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수희가 이제 힘들다고 하면 이경은 말합니다. 수희야, 힘들면 간두면 돼. 내가 참아가면서 사는 거 싫어. 이경은 자주 그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수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자신의 장래일까? 돈일까? 나와의 관계일까? 그 모든 것일까? 수희는 늘 미래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왔다. 마치 자기는 과거나 현재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듯이. 그러니까 이 수희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 축구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배반당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소설에. 그런데도 한치의 의심 없이 그렇게 미래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경은 지금이 중요한데, 현재가 중요한데, 그런 이제 이렇게 조금씩 틈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네즈 카페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수희가 이경은 이제 가서 어울리고 수희가 늦게 일을 끝나고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서 이제 수희는 난 학교를 다니지 않아 이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나 대학 못 갔어. 나는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그래. 막 그렇게 무표정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생각해 주지 않고 그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게 싫었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고 안 왔으면 됐을 거야. 그랬더니 수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네가 있잖아. 이렇게. 걔들은 적어도 자기 이야기 숨기지 않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넌 아니잖아. 그렇게 못하잖아. 이렇게 이경은 수희한테 또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러죠. 수희, 넌 나를 사랑하지? 그럼 수희 내가 없는 곳에 행복은 없어.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이경은 수희가 없는 곳에 행복은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나니 그 말이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거짓처럼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수희와 있었던 그 여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쓰는 건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순수했죠. 순수했는데 우리 사회적인 그런 통념 때문에 결국은 뭐 두려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에게 그런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헤어졌는데 어쨌든 그 사랑은 동성이 됐던 이성이 됐던 사회적 잣대 또 타인의 시선 이런 걸로 재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고유한 그 존엄성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최대한 주지 말고 또 상처를 받지 말고 그런 사랑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 상대를 조심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는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그 소설 1편 그 여름 괜찮았어요? 내일은 더 재밌습니다. 2편인데요. 601, 602예요. 아파트 그 복도식 아파트 옆집에 살면서 그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강연을 다녀오느라고 좀 급하게 이렇게 두서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이 소설집의 그 표지작처럼 이 7편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정말 내게 무해한데 그 시선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마음껏 당당하지 못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601, 602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